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째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 심리 위축세가 이어지며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공사 중단 손실은 조합원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조합 내에선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장 관망세가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매매시장에서 고가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경매시장으로 옮겨 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파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늘 또 다른 기회를 주기 마련이죠. 제대로 된 투자자일수록 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금리 시대에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 전략들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구대세 신성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 이 경제 상황 자체가 좀 안 좋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의 거래 전력 상황도 조금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일수록 이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리고 이 부동산 고민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이 새롭게 재테크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관련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자체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고 또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시기가 조금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시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과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개발 지역들을 조금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개발 지역을 조금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1:1 대면 상담도 많이 참석해 보시고요. 또 부동산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구미동 까치 건영 아파트 22평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 해가지고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아,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자, 예, 여기 예.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와 투자 중 어디를 중점을 둘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상담을 좀 받아보고 네. 거주도 가능하고 이제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좀 가능할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까치 건영 아파트 매수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현재 분당의 구미동에 있는 까치 건영 빌라 맞으세요? 예. 예, 이 까치 건영 빌라를 거주 겸 투자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를 지금 해도 될까 해서 향후 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건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저는 매수해도 좋아요. 매수 찬성이에요. 매수 상승이시라고요? 예. 예, 제가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자체가 조금 침체돼 있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까치 이 건영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까치 건영 빌라가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분당 지역은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일기 신도시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개발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리모델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건축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까치 건영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재건축도 가능한 그런 빌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연립인데 아파트라고 보셔도 돼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개발, 분당이 개발이 된다면, 일기 신도시 개발이 된다면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인데 재건축의 가능성까지 굉장히 큰, 그리고 대지 지분도 크고 여기 이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투자 가치, 사업성 자체가 좋은 그러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네. 까치 건영 빌라가 아직 뭐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연식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30년이 넘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까치 건영이 약점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토지의 용도입니다. 용도. 토지의 용도가 일종입니다. 아직. 물론 분당 지역에 아니면은 성남 지역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종을 환원하는 예전에 종을 그냥 주거 지역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받았는데 이 주거 지역 용적률을 2002년도인가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1종, 2종, 3종, 준주거 막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종 지역은 조금은 투자 가치를 조금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까치 건영 빌라가 일종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2종이나 3종으로 환원을 하려고 준비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도 호재잖아요. 지금 제일 안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환원을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불경기락 하더라도 까치 건영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차피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냥 지금 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타이밍 재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체 부동산이 좀 거래량이 없고 침체기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주 환경도 여기 좋아요. 지금 현재 분당 지역에서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지하철 분당선이라든가 신분당선 두 개가 더블 역세권이고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이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매수 타이밍 따로 정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세요. 그래서 그냥 조금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투자 가치 좋으니까 가격 상승 노리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 재건축 연한을 다 채우지도 않았고 연한을 채웠다고 해서 재건축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주 겸 투자로서 매수 타이밍 재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에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전화로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상담자분 한번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전화 연결되셨어요? 용산에 네. 용산 원효로 4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용산 원효로 4가에 네. 이거 산호아파트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옆에 그 산천동에 네. 삼성 리버이를 또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삼성 리버이를 언제 팔았으면 좋겠나 그 매도 타임 좀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게 용산에 있는 삼성 리버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여기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지금 아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시고 직접 거주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과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리버힐 삼성 아파트를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시고 명의는요? 명의는 마을 앞으로 돼 있고. 그 사모님 명의로 돼 있고 네. 이거 이외에 또 주택이 또 있어요? 그 산호 아파트 지금 재개발하고 있어요. 산호 아파트? 네, 원효로 4가. 예, 산호 아파트랑 지금 리버힐 삼성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 네, 네, 예. 리버힐 삼성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한 12년 됐어요. 아니 22년 됐어요. 22년이요? 네. 22년 됐고 산호 아파트는요? 산호 아파트 12년 됐고요. 12년? 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두 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명의도 지금 아버님이나 사모님 명의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산호는 공동으로 돼 있고 네. 산호는 마을 앞으로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아들한테 증여를 해야 되나 지금 물어보려고요. 여기 산호 아파트 말고 리버힐 삼성 있잖아요. 네. 리버힐 삼성 거주하셨던 적은 있어요? 거기 한 10년 살다가 아들이 지금 12년째 살아요. 지금 현재 아버님도 거주는 하셨었고. 예, 10년 살았어요. 네네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아버님 궁금한 게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매도 타임이요. 매도 타임을 해야 되나 증여를 해야 되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버님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매도하기엔 제가 봤을 때는 아까워요. 아까워요? 예.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자, 22년 되셨고 12년 되셨잖아요. 예. 만약에 매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 차라리 증여를 해야 되네, 그럼? 증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세금은 많이 나올 거예요. 양도세는 못 피해 가니까요. 네.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아드님이 살고 있잖아요. 네. 아드님하고의 이렇게 거래 관계, 금전적인 거래 관계,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맺으시던가 네. 아니면 아드님을 내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다른 세입자를. 예, 예.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만약에 리버힐 삼성 자체를 증여하신다면은 증여세가 훨씬 적게 나오고 조금 세금에서 절세를 할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증여를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아버님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제일 나아요. 이거 매도하시지 마시고 예, 예.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리버힐 삼성 아파트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하고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가치도 좋아요. 근데 주변도 한번 보세요. 자, 산호 아파트 재건축도 될 거고 주변에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도 될 거고 예, 맞아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있고 아니면 네. 좀 멀리 있지만 용산 민족공원도 있고 용산에는 개발 호재들이 많잖아요. 예. 예, 이런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또 리버힐 삼성아의 아파트의 가격도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투자 가치도 좋고 주변의 개발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간접적인 개발 호재도 좋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매도하기엔 아깝다는 얘기예요.
아, 네네. 예, 어차피 세금은 못 피해 가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렇죠. 세금은 못 피해 간다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아드님한테 증여할 때는 이 방법 이 방법으로 쓰세요. 아드님이 가지고 네네. 있지만 그 세입자로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네네.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제가 여기는 미사 강변도시라고 7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7단지요?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집은 이제 어머니 앞으로 듣다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그전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을 받은 집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 분양받은 집을 10월에서 이제 하반기쯤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매도 시기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미사 강변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매도 타이밍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조금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일단은 미사강변 네. 7단지를 상속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남편 앞으로 상속을 받았거든요. 이 상속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21년에 이제 받고 저희가 분양 신청을 한 거는 20년도 3월에 분양을 신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집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분양 받은 집이 이제 올 10월 말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분양받은 주택은 어떤 거예요? 북위례 쪽에 그 중흥 S클래스입니다. 자, 북위례 지역에 있는 예. 신규 아파트를 이거 분양 언제 분양받으셨죠? 이게 20년 3월에 분양 신청이 됐었어요. 20년 3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네. 이걸 팔고 여기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네. 예,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고민이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시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입주 시기? 예. 입주 예. 시기가 다가오니까 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세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이거 북일에 있는 중흥이 입주가 언제예요? 10월 중순에서 이제 10월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10월. 예. 올 10월. 자, 일단은 자,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찌됐든 간 이거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굳이 매도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것도 보유하시고 북일의 것도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2000년 3월이 정확한 거여야 돼요. 예, 일단은 전제 조건은 예. 자, 분양권 취득 시기가 그 분양권을 취득했잖아요. 예. 취득 시기가 2000년 뭐 3월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입주하고 나서 예. 세대원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입주하고 나서 3년일 거예요. 아, 예. 3년 이내에만 매도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이거 날짜도 확인하셔야 될 거고 네. 북일해를 입주하는 시점이 잔금은 준공일입니다. 준공일. 네네. 예, 준공일. 자, 준공이 떨어지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 잘 하셔야 되고 예. 당분간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네. 예, 두 개 다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이것도 세금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3년에서 3년 넘게 조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예. 조금 더 가지고 가셨다가 네. 내후년에나 그때나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사강변 7단지도 팔기도 아깝고 북일해를 팔기도
팔지도 못하지만 예, 자, 예. 부기래를 팔지도 못하지만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지금 현재 매도를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법에서 정해주는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아, 예. 예, 세법상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네. 한 3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도 되니까 2개 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매도 시기는 그럼 그 3년 안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3년 안쪽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상속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상속받았으면은 상속세 내고 상속세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이후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예, 상승하긴 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네. 굳이 세금을 적게 낸다면은 좀 나중에 조금 더 올랐을 때 비과세 안 받고 조금 더 올랐을 때 이렇게 매도하는 타이밍을 다시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지금부터 3년 동안 상승하는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아, 예. 그리고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예, 아직까지는 여유 있으니까요. 한 3년 정도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서 시세의 차익이라든가 또 시장의 움직임, 흐름들도 같이 한번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거래 절벽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아마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 해서 조금은 움츠러들지 마시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조금은 움츠러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2보 전진하기 위한 뒤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하반기에 어떠한 식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투자 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큰 그런 지역들을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앞으로 선점을 하셔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들 그리고 투자 가치가 큰 지역들 그리고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동의서가 어느 정도 거친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신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은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기 때문에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투자 지역, 개발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고척동에 3익 아파트 2차, 그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이도 지금 4살인데 목동 학군에 관심이 있어서 목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네. 지금 혹시 아파트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뭐 1인 그 단독 아파트, 빌라 같은 7층짜리 아파트 거기나 아니면은 빌라 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궁금한 거는 우선은 우리 아파트를 지금 매도해도 되는 시점인지가 우선 궁금하고 네. 그랬을 때 목동 빌라를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목동이 아니었을 때 그 옆에 신정 뉴타운 좀 학군 괜찮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척동 3익 2차 지금 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 요거를 팔고 학군이 좀 목동 쪽으로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목동 쪽에 이제 빌라라든가 다른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택으로 이주를 해도 괜찮은지 매도 타이밍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고척동에 있는 3익 2차 아파트고
네. 혹시 목동에 뭐 보신 아파트, 뭐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을 보셨어요? 빌라라든가? 네, 지금 한번 찾아본 거 있는데요. 그 4단지 쪽에 네. 그 뒤쪽에 그 엘리온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홀로 아파트를 조금 보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진 금액이 거기 한 7, 8억 선이고 그 이상은 없어가지고 이제 아니면은 빌라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목동 지역에 네. 이 신시가지 쪽에는 빌라가 거의 없을 텐데. 예, 목동초 근처 예. 또는 이제는 그 제가 본데 4단지 뒤쪽에 엘리온 있는데 예. 아니면은 목동역 근처. 목동역 근처까지.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제가 좀 지도를 넓게 볼게요. 어휴.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네. 고척동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빌라로 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아, 네, 네. 예. 어차피 지금 현재 아이가 4살이라면서요. 네, 네. 예. 지금 아이가 4살인데 벌써 학군을 준비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이제 올라서 목동을 아예 못 갈까봐 좀 겁이 나서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5억 정도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이외에 여기 대출 있나요? 8억인데 만약 팔고 다 하면 딱 5억 현금에 질 수 있어요. 아, 5억 정도 여유 자금이 아니라 5억 정도 손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매도하시고 네. 빌라로 가는 거는 반대예요. 네, 네. 예, 일단은 빌라로 가는 건 반대고 목동에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기는 해요. 어느 정도 몇 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학군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괜찮기는 해요. 네, 네. 근데 가격적으로 네. 목동 지역 안에 이제 신시가지 지역 안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아파트들 가격하고 그다음에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네. 세대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를 매도하시고 네. 자, 다세대 이제 빌라라고 합니다. 다세대로 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네. 자,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네.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7층짜리 이런 조그만 것들. 네. 야, 이걸로 가는 거는 그냥 세무라고 할게요. 근데 저라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가겠어요. 고척동 아파트를. 네. 만약에 목동에 학군은 공유하면서 목동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목동에 신정 학군은 뉴타운? 예? 신정 뉴타운도 조금 보고는 있어요. 신정 뉴타운이요? 신정 네. 뉴타운도 괜찮습니다. 근데 금액이 5억 가지고는 못 들어가실 텐데. 아, 빌라는 안. 근데 그 근처 또 나홀로 자, 아파트를 찾고 있는 일단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빌라는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신시가지잖아요. 네, 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좋기는 한데 아파트는 못 들어가세요. 나홀로 네. 아파트 들어가시는 거 뭐 50세대, 70세대짜리 들어가시는 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학군 때문에 들어간 거라면 여기 전세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냥 네네. 목동 아파트 전세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네, 네. 예, 굳이 이거를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조금 세대수가 있고 주변에 또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연계돼서 계속해서 가격은 여기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걸 네. 매도하고 빌라로 간다거나 나홀로 아파트로 가는 건 저는 반대예요. 차라리 네. 여기 목동 신시가지 주변에 보면은 여기 신정동이라든가 아니면 신트리라든가 아니면 네. 위쪽에 보면은 이 신시가지하고 학군을 공유하는 이 지역에 보면은 네. 이런 세대수 한 300세대, 2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아파트들은 목동의 학군을 공유해요. 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군에 네네. 대해서는. 예,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현재 고척동보다는 이 목동 주변에 학군 공유하는 이런 200세대, 300세대짜리 아니면 신정동이라든가 신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폭은 조금 더 클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4살인데 학군을 목동 학군이 중학교 학군이나 중학교 학군이 좋은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너무 많이 이제 재건축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길 가지 못할까봐 예. 지금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 간다고 해서 학군의 의미가 없잖아요. 4살인데. 그렇긴 하죠. 근데 네.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동에 빌라로 가는 거는 반대. 네. 나홀로 아파트로 가는 거는 한 중간 세모 정도 보시면 되고 목동 신시가지 주변에 신정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시가지 주변에 한 200세대, 3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나 아니면 신트리라든가 이런 쪽 아파트를 눈여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변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또 굉장히 좋은 호재들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시장의 상황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군은 잠시 뒤에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제가 성남의 금광동 레미안에 네, 31평 거주 중이고요. 네, 네네. 그리고 분당 정자동의 한솔마을 1단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한솔마을 1단지 20평 한 2016년 정도에 매수해서 지금 전세 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성남 쪽에 아파트 2채 가지고 계시네요. 레미안 금광 그리고 한솔 1단지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전망 함께 짚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레미안 금강 아파트는 거주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분당의 한솔마을 1단지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2개 중에 어떤 거를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분당 지역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자, 분당은 어찌됐든 간에 한솔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자, 일기 신도시 그리고 분당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에 일기 신도시는 대부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라는 이런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는 좋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당 지역은 되도록이면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2016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어떻게 보면 한솔마을 1단지 청구 아파트도 자, 앞서 말씀드린 바하고 비슷한데, 자, 분당은 개발 압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개발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로 나눠져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근데 분당 지역에서 재건축이 되는 몇 안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솔마을 1단지일 거예요. 네. 예, 마찬가지로 근데 앞서 저것도 주셨잖아요. 까치마을도 질문 주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그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면 무조건 좋아요.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등락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네 안 좋네 그다음에 침체기네 말들이 많잖아요.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놨을 때 이거는 무조건 가격 오릅니다. 네네. 예, 그리고 개발이라는 거 개발 중에서도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자, 볼 게 없죠? 어차피 네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네, 그쵸. 예, 그럼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예,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아까 금강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자, 레미안 아파트는 어차피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예, 거주하고 있으면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당 지역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레미안 금강에서 분당으로 가려면은 평수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식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근데 나중에 세테크를 생각한다면, 세금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옮겨 가시는 게 맞기는 해요. 거주 요건을 어느 정도는 채워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면 재건축을 지금 현재 많이 완화해 준다고 하잖아요. 네.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내가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네네. 그런데 거주 요건을 못 채우셨으면 못 팔아요.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네네. 2016년부터 보유하셨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4년 정도만 더 보유하시면 되는데 거주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팔려고 한다면 못 파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옮기셔가지고 거주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금강 레미안은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정리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남도 대부분 다 개발이 돼요. 성남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은 성남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다 합하게 되면은 20개가 넘어요. 네. 이 20개가 다 어디에 집중돼 있냐? 구시가지 쪽. 저 아래쪽에 보면은 수진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단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대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다 태평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몰려 있어요. 즉 여기 성남 구시가지 쪽 이런 지역에 개발 그 구역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네.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레미안 금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영향을 받기는 받겠지만 영향 자체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작아요. 네. 근데 거주 환경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거주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거 적당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적당한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네. 저기 분당 쪽에 있는 거 지금 현재 한솔마을 쪽으로 조금 불편하겠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적인 네.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네. 당장 매도하지는 마세요. 성남의 구시가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앞으로 한 2년간, 3년간은 눈에 좀 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을 보면서 이거를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가 조금은 배제돼 있잖아요. 중과가 없잖아요, 한시적으로. 네. 이 기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년 6월까지인데 아마도 연장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커요.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더 가져가셔도 되고, 그게 네. 아니라면은 내년 6월 전에는 매도하시는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레미안 금광아파트 매도 후에 갈아타기를 권유드렸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한솔 1단지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시기보다는 이 시장의 상황, 주변에 어떤 개발과 관련한 소식들 좀 잘 들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매도 타이밍 결정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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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된 거예요? 네네. 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천안 불당동에 네. GLCT 프로지오 오피스텔 25평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지금 팔아도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1가구 2주택이라서 팔긴 해야 돼요. 3년 이내에. 네. 네네. 그래서 고민이 돼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1가구 2주택이시라고 하신 거 보니까 거주하는 주택은 따로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네. 천안 불당 GLCT 프루지오 오피스텔 매도해도 괜찮은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GLCT 프루지오 이거 매수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18년 12월에 했어요. 2018년? 네. 예. 매수하셨고. 네. 자, 지금 현재 이건 계속 그러면 임대만 주고 계신 거죠? 네, 계속 임대만 주고 있었어요. 임대만 주신 거고. 그러면은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22년 1월 올해
주택이 하나 더 생겼고 그래서 일시장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그래서 네.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를 3년 이내에 갖고 있을 때 오를 것 같은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거 아니면 1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1월 달에? 이거는 새로 산 두 번째 집이 22년 1월이요. 예.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탕정이요. 탕정?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비조정, 현재 이건 비조정이에요. 아파트예요? 네, 탕정 푸르지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거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푸르지 오피스텔 자체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길게 갔을 때 또 오를 거 길게 갔을 땐 좀 어떤지 아니면 세금 상관없이 세금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렇죠. 세금을 2주택으로 해서라도 3년을 넘겨도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네. 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가셔도 돼요. 네. 근데 결국에는 매도는 하셔야 돼요.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주거용으로 나왔다가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주변 아파트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오피스텔들이냐면 대부분 이제 평형대가 큰 오피스텔들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를 많이 끼고 있고 수요들이 많아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산 지역을 예를 들게요. 일산 킨텍스 주변에 보면은 이런 오피스텔들이 최근에 많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근데 주변의 아파트에 거의 근접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분당 지역에 정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네.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60평대, 70평대 오피스텔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주거용으로 나왔잖아요. 주거용으로. 네. 근데 주변의 아파트 시세하고 비슷하게 조금 낮긴 하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잖아요. 이것도 네. 주거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작다니 한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예. 한 1억 정도, 지금은 1억 정도 벌어졌는데 작년에는 되게 5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5천 정도? 갭을 많이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5억이었는데 이제 오피스텔들이 이 오피스텔 몇 평이에요? 25평이요. 25평? 네. 25평인데 주변의 아파트하고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를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같은 평수로 하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랑 봤을 때요. 25평 아파트랑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25평 아파트, 25평 오피스텔하고 같은 평형대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60평대인데 실제적으로 거주 면적은 한 30평대, 40평대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30평대, 40평대랑 가격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이게 거주 면적이 25평인 거주 면적이 25평이에요? 네. 그러면 거주가 25평대랑 같이 25평인 거. 보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25평이랑 같이 봤는데 네. 불상동 호반 베르디움인가? 네, 25평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갭을 계속 갔는데 네. 한 5천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났는데 최근에 최근에는 벌어졌어요? 네, 1억 정도로 벌어졌고 자. 결국은 이제 오피가 벌어졌고 네. 작년에 얘가 이제 작년도 아니에요. 가을 몇 개월 안 작년인데 얼마 안 됐죠. 가을에까지만 해도 5억까지 찍었는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지금 4억 1,500 2천 4억 1천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불당 지역이라든가 밑에 탕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제2탕정도 있고 또 주변에 삼성도 들어오고 당분간은 그래도 불당은 버텨줄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거래가 많이 없거나 침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버텨주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매도는 결국은 하셔야 돼요. 세금 혜택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매도는 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거 투자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네네. 같은 천안 지역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매도하시면은 서울 지역을 보시든 아니면 일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리모델링이나 개발이 되는 도시들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 그쵸. 눈을 그쪽으로 좀 그냥-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하시고. 아, 그쵸. 일부러 그 지역에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사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건 다른 네네네. 이유가.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거는 결국에는 매도는 하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최대한 조금 더 보실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최대한 볼 거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으시면 될 거고요. 매도하시고 나서는 천안 지역보다는 저쪽 경기도권이라든가 경기도권 일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 지역에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3년 정도 더 갖고 있어도 안 내리나요? 지금 계속 내려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조정받고 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근데 천안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하락폭이 좀 작잖아요. 네. 버텨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매도하려면은 지금보다 더 낮추셔서 매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 자체가 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얼마나 거래 예상되시나요? 절벽 자체가 아마도 올해는 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점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네요. 한 예. 1년 정도 지나면. 불당 지역이나 탕정 지역은 천안에서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삼성이라든가 이런 업무 단지들도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족 도시예요. 네. 결국에는 다시 가격은 회복을 할 거예요. 아, 1년 정도 있으면 회복을 한다는 거네요. 네. 아, 저는 사실 3년 안에만 회복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더 3년까지 갖고 계속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3년? 회복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하면은 네. 파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천안이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많이 오를까요? 아, 그거는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많이 옮겨 오르죠. 타셔야죠. 아, 그건 옮겨 탈 생각은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더 아낄 생각하지 더 받을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 불당 쪽에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가격에 대한 이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다가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면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권유드렸는데요. 갈아타기 하실 때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 말고 다른 상급지로 더 좋은 매물로 또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습니다. 매도하시고 또 매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 위해서 1:1 개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인데요. 자, 1:1로 만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이들 불안해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다는 말들이 많고 또 부동산 경기 자체도 거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감이 많긴 하는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조금 불경기 자체가 지속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경기 자체가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알짜배기 이런 투자 가치가 좋은 그러한 개발 지역들은 꼭 숨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재테크 전략 자체도 새롭게 짜는 시간도 되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기회도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런 투자 가치가 좋은 이런 개발 지역들을 조금 미리 선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보시고 좋은 정보들을 알아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좀 새롭게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나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